모공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이렇게 나비존 모공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쵸.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얘네를 폼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요.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내가 뭔가를 너무 받고 싶다. 가 피지도 좀 줄여주고요. 모공도 좋아져요. 그쵸. 별로 많이 비싸지 않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넓어져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것들 든지 생각해보니까 세 번 받았더라고. 진짜요? 원장님, 저 진짜 모공 때문에 화장을 해도 계속 모공에 끼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피디님도 지성이에요? 네. 저도 완전 공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공을 달고 산 지가 벌써 25년이라 그래서 제가 진짜 모공으로 고민이신 분들한테 진짜 할 말이 많아요. 흥분하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모공부자의 모공 얘기. 진짜 모공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근데 네. 우리 같은 사람도 모공 고민해요. 여기 이렇게 앞에 T존 이런데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돋보기. 여기 이렇게 가끔씩 화장도 껴 이렇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쵸. 이 모공과 이 모공은 약간 다르긴 달라. 해.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고 약간 해결해야 되는 방법도 좀 다르죠. 달라. 그러면 원장님 같은 모공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뭔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모공은 피지 때문이에요. 이 모공은 결국에는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줄여놓으면 저 같은 기름쟁이들은 기름이 또 나와서 넓혀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름을 줄이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줄여요? 어떻게 줄이냐면 집에서 홈케어 플러스 시술. 홈케어는 뭘 하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이런데 피지가 많이 끼어 있으면 모공이 계속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면 거기 피지가 켜켜 쌓여가지고 또 넓어지고 그래서 비워주고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를 해줘야 거기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거를 조금 잘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집에 아마 클렌징 오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코 블랙헤드, 요 코모공이 제일 두드러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문질문질 하다 보면 안쪽에 피지를 좀 녹여내거든요. 그렇게 클렌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건강한 지성이들은 꼭 우리 바하 성분이 바하? 있는 거를 닥터를 해줘요. 네. 네,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닦아내는 게 아니라 핀을 폼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거죠. 약간 불리는 건가요? 맞아요. 그 스킨 안에 피지를 좀 깊게 녹여주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주 하시면 코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 보고 일주일에 2, 3일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요즘에는 뭘 쓰냐면 올리브영에서 뭘 하나 샀어요. 이게 피지 연화제거든요. 세범이 피지잖아요. 아예 진짜 피지 목적으로 나온 거네요. 바하 들어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실산 정무체. 얘네를 폼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피지가 좀 녹은 것들이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면봉으로 이렇게 조금 제거해줘요. 그 약간 부드러운 피지 제거하는 팩 같은 그런 맞아요. 아무리 피지가 싫고 지성이지만 어쨌든 피부 장벽이 손상 안 가는 선에서 피지 조절을 좀 해주면 아무래도 화장이 좀 잘 먹어요. 뭔가 오톨도톨한 것들이나 끼이는 게 좀 없어서 그렇구나. 나 써봐야 되겠다. 한번 써보세요. 저도 코 블랙헤드는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쓰는데 평소에 바르는 앰플 왜 다들 탄력, 미백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모든 앰플이 피지를 없애는 앰플이에요. 진짜? 네네네. 활성분 들어간 거? 네,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피지를 좀 날리는 결을 정돈해주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마무리는 무조건 모공을 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산뜻한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자요. 화장할 때도 똑같고 그렇게 홈케어해요. 원장님 모공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나 너무 간단한데 또? 비교될 것 같은데? 근데 간단한 게 너무 좋아요. 안 되니까 복잡해. 이 모공에 비하면 이 모공은 애기 모공이긴 하지. 저는 이제 너무 건조하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이렇게 해볼래 넓어져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르는 것들 제가 꾸준히 바르고 있는 건 비타민C. 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도 해주고 우리 피부에 좀 콜라겐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 꾸준히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이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꾸준히 발라주면 콜라겐 합성을 좀 증가시키고 광노화를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걸 발라서 일주일 바르고 와 모공이 없어졌어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거를 6개월, 1년, 2년 꾸준히 바르면 관리가 되는 거죠. 피부 탄력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뭐 모공 관리로 바르는 거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공 없애주세요
하고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진짜 음. 많잖아요. 진짜 많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시술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어쨌든 모공은 우리 눈, 코, 입과 같이 음. 무조건 달려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없앨 순 없고 음. 줄여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압출 스케일링이죠. 안에 아. 피지를 다 뽑아내주는 거. 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진짜 좋아져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피지는 압출해내고 뽑아주고. 그럼 스케일링은 바 같은 조금 강한 산을 발라서 피지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넓어지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세요. 스케일링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말 사랑하고 애찬론자.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이에요. 뭐예요? 스킨 보톡스. 아, 보톡스. 스킨 보톡스가 피지도 좀 줄여주고요. 모공도 좀 쪼아줘요. 그렇죠. 별로 많이 비싸지 않고.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네. 딱 표가 나는 네. 시술. 뭐, 나는 근데 진짜 뭐. 평생 스케일링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진짜요? 한 번도. 레알? 응. 받아보실 받을 일이 일이 없어요. 저는 아. 뭐 보습 관리를 하면 보습 관리를 했지. PHA. 그쵸. 그거는 그 좋죠. 정도. 저는 받아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약해서. 약해서. 그리고 또 소개 드릴 게 있긴 한데 이건 좀 비용이 있죠. 음. 내가 뭔가를 너무 받고 싶다. 골드 PTT, 아그네스. 어. 이게 여드름 치료의 대표 주자거든요. 아마 여드름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 하는 분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지를 좀 줄여야 저희는 모공이 줄어요. 그래서 제 모공은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원장님 모공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 같은 거는 저는 피지를 줄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네. 거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것들 고주파, 뭐 써마지라든지 텐서마라든지 올리지오라든지 이런 시술들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고주파는 열을 주는 거잖아요.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진피를 좀 탄탄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좀 쪼아주는 작용을 하죠. 생각해보니까 올해 고주파를 3번 받았더라고. 진짜요? 써마지 그냥 원래 받을 시기 돼서 받았고 데모할 게 좀 많아가지고 쉐르프 한 번 받고 또 얼마 전에 쿨페이즈 이렇게 모공이 짱짱하게 쪼여지지 않았을까. 여튼 그런 그렇겠다. 고주파 시술을 꼭 빼놓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한다고 하면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들이 콜라겐을 좀 만들게 해주고 피부 자체를 짱짱하게 해주는 스킨 부스터. 그래서 뭐 리투오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얘네는 뭔가를 이제 넣어줘서 재생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대부분 모공이 고민인 분들은 저와 같은 모공 고민이거든요. 원장님 같은 모공 고민은 거의 없어. 있어요? 뭐 있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코에 모공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막 이렇게 나비존 모공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쵸. 잘 들으세요. 저 같은 모공은 애초에 막아야 돼요. 이미 생긴 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잘 관리를 하면 진짜 충분히 도자기 피부처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제서야 이제 피부과 전공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멍게 껍데기 같았던 피부일 때 그때 피지 조절제를 먹을 걸 하는 생각을 진짜 40이 다 된 이 나이에도 후회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몰랐던 이건 거죠. 진심이에요. 네. 근데 아마 이 피지 조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약을 먹는다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딸이 있고 전 지금 아들밖에 없지만 약을 받는데 내 피부다. 이러면 저는 피 검사를 하고 부작용을 체크하면서 저는 무조건 먹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여드름은 치료가 어려운 모공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이 안 생겨야 여기 안 생기기 때문에 피지 조절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의사 처방 아래. 이거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맞아요. 찐 바이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너무 여드름이 고민인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까지 모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성 피부가 어떻게 홈케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뜨는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